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을 소개하는 도시가이러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2년 일본 여행의 최신 정보 9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 수도 계속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6년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신 변화들도 많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에서 모바일 스이카 사용이 가능해졌고 항공사 규정과 일본 출국세도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여행 전에 꼭 알아야 할 최신 정보 9가지를 소개합니다. 더 편하고 더 저렴하고 더 즐거운 일본 여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드로이드 스이카 드디어입니다. 일본 여행을 준비하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스이카는 아이폰이나 일본 내수용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이카나 파스모 같은 실물 IC 카드를 따로 구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큰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JR 동일보는 2027년 이후 해외에서 출시되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외국인 여행자용 웰컴 스이카 모바일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매우 큰 진전이며 앞으로 다른 안드로이드 기기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정보가 발표되면 계속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본 여행에 어떤 IC 카드가 가장 좋은지 고민되는 분들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팬들은 여행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IC 카드 등장입니다. 도쿄 메트로는 2026년 5월부터 새로운 IC 카드인 투어리스트 파스모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카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졌으며 2024년까지 판매되었던 파스모 패스포트와 같은 콘셉트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본 단기 여행자를 위한 기간 한정 IC 카드입니다. 디자인도 매우 독특합니다. 한자를 메인 테마로 사용해 일본 전통 느낌이 살아있는 세련된 디자인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IC 카드와 무엇이 다를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기능은 JR 동일본의 웰컴 스이카와 거의 동일합니다. 구입일로부터 28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 필요 없고 전자결제로 쇼핑도 가능합니다. 다만 카드에 잔액이 남아있어도 환불은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역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웰컴 스이카와 기능은 거의 같습니다.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일본 관광객 새로운 문제입니다. 후지산 근처의 유명 관광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오시노 하카이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맑고 투명한 용천수 연못으로 유명한 장소입니다. 최근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오해 때문에 연못 안에 동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직접 방문했을 때 연못 바닥에 수많은 동전이 쌓여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청소 작업에서는 약 5만 개의 동전이 수거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연못들이 원래 놀라울 정도로 맑은 물로 유명한 장소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전이 바닥에 쌓이면서 빛 반사가 생기고 부식으로 인한 수질 악화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못 안에 사는 잉어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오시노 하카이에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며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본에서 행운을 기원하며 동전을 넣고 싶다면 신사나 절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곳에는 특별한 헌금함이 준비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항공 규정 변경입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중요한 항공 규정 변경 소식이 있습니다. ANA는 2026년 5월 19일부터 일본 국내선 최저가 항공권과 세일 운임에 대해 새로운 규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운임을 이용하는 승객은 몇 가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우선 사전 좌석 지정이 불가능해지며 무료 위탁 수화물도 기존 2개에서 1개로 줄어듭니다. 다만 기내 음료와 기내식, 기내 반입 수화물 규정은 기존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ANA는 이를 베이직 이코노미 형태의 새로운 운임으로 설명하며 낮은 가격 대신 일부 서비스를 줄인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행객들은 이 변화에 불만을 보이고 있으며 사실상 저가 항공사와 비슷해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스카이스캐너나 익스피디아 같은 예약 사이트에서 가장 저렴하게 보이는 항공권은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가격만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함된 서비스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일본 항공 더 좋아졌다입니다. 앞서 ANA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또 다른 대표 항공사, 일본 항공에 대한 소식입니다. 일본 항공은 2027년도부터 신형 보잉 737발 항공기를 도입하고 국내 단거리 노선에서 처음으로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항공의 국내선 퍼스트 클래스는 주로 대도시 간 주요 노선의 대형 항공기에서만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형 소형 항공기 도입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방 노선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항공편은 주로 도쿄 하네다 공항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본 항공은 보다 편안한 여행을 원하는 레저 여행객과 비즈니스 승객을 모두 겨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의 크기나 레이아웃 등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가 있으면 알려드릴 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디즈니 비행기 등장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일본의 포켓몬 비행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 항공이 기간 한정으로 운항하는 디즈니 테마 특별 항공편 소식입니다. 도쿄 디즈니시 25주년을 기념하여 일본 항공은 일본 국내선에서 디즈니 디자인이 적용된 특별 항공기를 운항합니다. 기내에는 미키마우스를 비롯한 디즈니 캐릭터들이 25주년 기념 특별 의상을 입고 등장하며 아쿠아스피어와 프로메테우스 화산 같은 디즈니시의 상징적인 요소들도 디자인에 포함됩니다. 즐거움은 기내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디즈니 디자인 컵으로 제공되는 음료, 디즈니 헤드레스트 커버, 그리고 기념 탑승 스티커 등 다양한 특별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 디즈니 항공편은 2026년 6월 4일부터 2027년 4월경까지 운항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로 도쿄 하네다 공항을 중심으로 한 국내선 노선에서 운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팬들은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일본 여행 새로운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항공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일본 국내 여행에 도움이 되는 페리와 관련된 최신 소식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키나와 이시가키 섬과 대만을 연결하는 새로운 국제 페리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5월 28일에 공식적으로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주 1회 운항이지만 7월 이후에는 주 2회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소요 시간은 약 7에서 8시간이며 요금은 약 14,000엔부터 시작합니다. 일본과 대만을 함께 여행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이 노선은 매우 흥미로운 새로운 이동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언젠가 꼭 이용해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큐슈 오이타현에서 시작된 새로운 소식입니다. 5월 2일부터 공항 터미널 지역에서 호버크래프트 관광 크루즈 운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호버크래프트는 기존에는 주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관광 컨텐츠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는 여행객들이 귀국 전 대기 시간에 이 호버크래프트를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간 한정으로 성인 2,000엔, 어린이 1,000엔의 특별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여행 중에는 페리나 호버크래프트를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출국세 최신 소식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일본 출국세 인상 계획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꼭 알아야 할 최신 업데이트 두 가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의 새로운 출국세는 항공 좌석 등급과 관계없이 1인당 3,000엔으로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코노미 클래스 3,000엔, 비즈니스와 퍼스트 클래스 5,000엔으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도 운영이 지나치게 복잡해진다는 이유로 이 안은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 새로운 출국세는 2026년 7월 1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편부터 적용됩니다. 즉 해당 날짜 이후 일본을 출국하는 경우 1인당 3,000엔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공항에서 별도로 납부하는 방식은 아니며 대부분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변경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모든 출국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본인 여행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아쉬움을 표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국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일본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약 3,500엔, 이집트는 약 3,900엔, 호주는 최대 약 7,000엔 수준의 출국세가 있습니다. 일본 여행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여행은 조금 더 빨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는 2026년 일본성 인기 순위입니다. 일본 여행을 계획하시는 많은 분들이 어느 성을 방문해야 하나요? 라고 자주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정답은 여행 루트와 일본 역사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26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에게 가장 인기 있는 일본성을 국적별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럽, 북미, 호주 여행자 기준입니다. 1위는 오사카성입니다. 오사카성은 일본 3대 명성 중 하나이며 성 내부 전망대에서 오사카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위는 교토의 니조성입니다. 이곳은 쇼군의 거처로 사용되었으며 일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입니다. 3위는 히메지성입니다. 히메지성은 일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된 성으로 아름다운 흰색 외관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아시아 여행자 기준 순위입니다. 여기서도 1위는 오사카성이 차지했습니다. 2위는 제 고향인 나고야에 위치한 나고야성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결과가 매우 기쁘게 느껴집니다. 3위는 규슈 지역의 구마모토성입니다. 구마모토성은 2016년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며 복원 과정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신다면 이 역사적인 성들 중 한 곳을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어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공유해주세요.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